단기간에 토론 과정이 없었으면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네, 인터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삼성이세원학교라 불리는 충남 삼성고등학교 8기 현재 2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네, 오늘 2022년 3월 24일 그 모의고사가 있었는데요. 올해 첫 모의고사 고2 입장에서 어땠나요? 오늘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왔는데 화작이나 문법, 독서 지문은 많이 공부했었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게 나와서 평소 약했다고 생각했던 문학에서 하나 틀린 거 말고는 만족스럽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과목은 어땠어요? 사실 다른 과목은 채점을 해보진 않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도 평소에 못하는 편은 아니어서 많이 틀려도 2등급, 잘 보면은 1등급 정도 나올 걸로 생각했고 나머지도 무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음, 평소 학업량에 비해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 편인가요? 사실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은 수학인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수학이 가장 안 나오는 편인 것 같고 이에 반해 국어는 어찌 보면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쌓아놨던 실력을 바탕으로 웬만하면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수능과 내신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어, 등급을 얘기하면 되나요? 대략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이다 보니까 작년 1학년을 기준으로 반에서 2등 밖으로 벗어난 적은 없었고, 정규에서도 잘 보면 10등, 못 보면 20등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편차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2등급 정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국어 성적은 어떤 편인가요? 국어 성적이 가장 좋아요, 사실. 대부분 주요 네. 과목들은 좀 변동폭이 크다고 해야 되나? 좀 어떤 때는 매우 잘 보고 어떤 때는 좀 매우 못 보는 편이라면 국어는 좀 기복이 없이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등급은 비슷해요, 말씀드린 거랑. 음. 그러면 저희 이제 YG 대치동 국어 논술 학원이 있었을 때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강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논술과 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습지로 독서 토론이나 논술 수업을 진행했고, 그 후 중학교 입학이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논술과 수업을 듣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스스로 말하는 것과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권유가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지금 이제 초6 때 시작을 해서 지금 고2가 되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술 수업과 내신 수업, 수능 수업까지도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다녔는데요. 우리 학원 수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논술 수업도 들었던 입장에서 논술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좋든 싫든 일단 일주일에 한 권 책을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생각하면은 양도 매우 많았고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인 현재에 와서 보면은 그렇게 책을 자주 접했다 보니까 독해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모의고사를 푸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학, 학원에서 대회를 나간다던가 또 수능 심화반 수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다 다양한 수업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거나 힘들었던 어떤 적이 있었나요?
수능 국어를 준비하면서는 해야 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중학생 때 논술 수업을 들으면서는 저는 사실 독서 취향이 매우 확고한 편인데 좀 제 취향과 맞지 않는 독서를 하는 주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읽기 싫었고 그만두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겨울방학기 때부터 계속 모의고사가 100점이 아니면 뭐 하나 정도를 틀리고 있는데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좀 비등하게 점수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지식을 불려놓고 내가 담아갈 수 있는 건 최대한 담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아는 거라 생각했던 부분도 한 번씩 더 듣고 또 개념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기존에 이제 YD 대치동 강사의 국어 논술 학원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전면 우리 학원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한 2년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은 뭘까요? 오프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집중이 잘 되는 공간, 그리고 선생님들과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 온라인 수업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동하는 데 시간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저희 집이 학원가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2시간, 3시간씩 집중하면서 전자기기를 통해 수업하다 보니까 눈이 좀 건조하거나 시력에 영향이 간다? 뭐 그렇게 눈의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블루라이트 안경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사실 이제 고입을 할 때 이제 삼성고 진학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자소도 쓰고 면접도 봤던 경험도 있는데 그때 특히 도움이 되었던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자소서보다는 면접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면접을 준비할 때 모의 면접을 좀 많이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면접 때는 생각한 게 말로도 잘 안 나오고 허둥지둥하게 되는데 미리 연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을 준비할 때 기존에 계속 토론 수업을 했던 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사실 제가 그 3년간의 토론 과정이 없었으면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각종 동아리나 뭐 학생 자치회 이런 거에 면접을 볼 때에도 항상 느꼈고 저희 학교 특성상 발표를 하거나 토익 토론을 진행하는 수업이 정말 많은데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와, 토론을 한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사회 수행평가가 토론 수업이었는데 이때 토론을 잘해서 선생님이 직접 생기부에 토론을 잘하는 학생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네. 되게 뿌듯하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죠? 본인이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수험 생활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와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다짐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뭔가 뚜렷하다기보다는 저희 학교에 디플로마 과정이 있어요. 그 디플로마에서 IT 메인의 생명 주어를 통해서 첨단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 탐구 활동에서 의료 데이터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활동을 열심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부는 2학년 때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개념을 듣고 3학년 때는 문제풀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음. 그러면 삼성고를 혹시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실 삼성고등학교는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는 생각을 1년이 지난 지금도 항상 하고 있어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심한 경우에는 경쟁률이 5대1까지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도서부, 학생회 또 학생 홍보단이라고 불리는 아이리스까지 굉장히 많은 면접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 수업에서도 발표나 토의 토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걸 굉장히 잘 배워가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어 같은 과목은 특히 단기간에 절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내신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베이스라고 불리는 게 있는 상태에서 외우는 것과 아닌 상태에서 외우는 것은 공부할 양의 차이뿐 아니라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글을 읽고 스스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이도해 집현전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이제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오랫동안 국어 수업을 한 입장에서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동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솔직히 학원가에서 멀면은 차로 왕복 1시간 정도인데 이건 사실 정말 아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 1시간이면 사실 수학 문제를 풀어도 몇 문제는 더 풀 수 있고 국어 모의고사도 시간을 단축하려면 한 세트를 풀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공간의 제약이 있지 않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딜 가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학원을 잘 못 가는 처지이기도 한데 좀 계속 수업에 폭이 없다. 어떤 때는 이제 선생님이 격리가 되거나 확진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선 사실 계속 수업이 일관적,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좋은 점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터넷에는 라이브 수업이 아닌 이제 녹화본을 이렇게 보는 그런 수업들이 있잖아요. 일방향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대형 학원에서 하는 그런 수업에 비해서 뭐 이런 라이브 수업이 어떠한 점이 좀 좋은가요? 우선 질의응답을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학원 사이트에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신 걸 제가 본다고 해서 그걸 바로 질문하고 바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모르는 점이 생겼을 때 쌤,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라는 걸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또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감시를 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하라는 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인강이라고 불리는 거의 단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친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도의 집현전에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수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우리 대본 써서 뭐 얘기한 것처럼 잘하지 않았니? 좀 잘한 것 같아요. 그치? 나 요새 너 말빨이 더 는 것 같더라고.